아주 간단히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45년 해방 이후 50년대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권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다시 문화적으로 재편하고 이런 변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이 다시 독서라는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시라든지 이런 산문들이 출판되는, 이런 좀 다시 해방 이후에 독서의 분위기가 개편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얘기해주고 있고요. 60년대는 이제 개발 독재와 민족주의 시대의 책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상록수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시대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개발을 위해서라면 뭐 군부 정권의 독재 같은 것도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의 자화상 같은 것이 담겨진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 60년대를 좀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4.19 혁명을 만든 책 사상계, 뭐 함석헌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필진들이 그 당대부터 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 서서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민중 편에 섰던 그런 사상계라는 잡지, 아주 유명한 잡지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부록 같은 걸 통해서 이야기도 해주고요. 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 시대의 저항의 독서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전환 시대의 논리라든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뭐 난소공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런 굵직한 책들을 통해서 이제 80년대의 그런 민주화 운동을 좀 준비하는 그 예비적인,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책을 통해서 특히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저항적이고 불온하고 그런 찍힌 그런 위험한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진짜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정신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년대는 청춘들의 함께 읽기를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뭐 세미나라든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꼭 대학생들을 국한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연령대에 나눠져 있긴 하지만 청춘들의 함께 읽는 것, 뭐 교회든 뭐 법당이든 뭐 대학이든 강의실이든 집이든 모든 곳에 모여서 굵직한 책들을 함께 읽는 문화들이 거의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과 저항으로 연결됐다고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무협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무협지와 저항 운동을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하 작가의 첫 책이 무협 학생 운동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무협지의 그 장르를 가지고 학생 운동의 실제적인 역사를 이렇게 써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아주 이제 어떤 교본처럼 읽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여성 작가의 탄생, 그리고 여성 독자들의 어떤 중요성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이제 신경숙, 공지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전에는 어느 정도는 좀 폄하당했던 여성 작가들이 초대형 이제 작가로 등단하게 되고, 또 그 전부터 좀 장르별로 구분됐던 여성 독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진출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짚고 있고요. 90년대는 본격적으로 세상의 기준은 나.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과 이 경제 논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그런 책들이 많이 이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프랑스의 똘레랑스라고 하는 새로운 좀 진보적인 이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진보 지식인들의 말과 그들의 글이 새롭게 또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좀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1999년 세기말에 또 서점가에는 그런 예언이라든지 세기말을 다루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책도 많았죠. 저도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인데 2000년 되면은 컴퓨터가 전체가 다 셧다운 될 거다 이런 공포도 되게 있었던 것 같고, 노스트라다무스 좋아. 예언 많이 틀린 것 같긴 한데, 2000년대는 본격적으로 위기와 불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말랑말랑한 자기계발 담론, 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2000년대에 청년들의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짚은 88만 원 세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등장해서 청년들이 IMF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고 붕괴됐는지를 좀 짚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2000년대 사라져가는 것들, 그리고 이어가야 할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책은 좀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정리할게요. 첫째, 1940년에서 50년대는 재구성기. 둘째, 1960년에서 70년대는 성장기. 셋째, 1980년에서 1999년까지는 성숙기.
넷째,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